안녕하세요. 이음재무설계 이재문 팀장입니다. 가정경제 문제풀이집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제인 실비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네, 오늘 날짜 2019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 솔직히 실비란 말을 아예 모르거나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또 이미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실비를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실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이제 좀 이번에 처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흔히 실비라고 불리는 이 보험의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실손은 실손비례보상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실손비례는 실제 손해에 비례하는 의 줄임말이 되겠어요. 즉 완전하게 풀어서 말해보면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의료비 보험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떠세요? 잘 따라오셨나요? 더 어려우신 건 아닌가요?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야 보통 병원비 거의 다 돌려받는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거의 맞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손해란 내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서 낸 돈이 바로 그 실제 발생한 손해니까요. 우리가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통원, 두 번째 입원, 세 번째 약을 처방받았을 때 통원을 했던 입원을 했던 이런 3가지 경우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실비보험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옆에 써있는 숫자는 만원 단위고요. 가장 좋은 형태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5,025, 5를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은 5천만원, 25만원, 5만원이니까 내가 이번만 하면 5천만원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외워두면 좋겠다고 말한 5천, 25, 5의 형태는 한도입니다. 즉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의 한계점이죠. 그리고 이 한도는 기준이 1년 단위입니다. 1회가 아니라 1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큰 병이 와서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으로 병원비를 3천만원 지불했다면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3천만원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내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로 7천만원을 지불했다면 5천만원까지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차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천에 25에 5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매달 내는 실비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이번 의료비 5천만원 대신에 1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통원 의료비도 25만원 대신에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5만원 단위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시면 이런 형태를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이제 보험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인데 큰 병으로 이제 입원이나 통원 치료하게 되면 5천, 25, 5 이 정도는 돼야 또 그만큼 적절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아주 드물게 7천만 원의 예시를 들었지만 그런 경우가 뭐 가끔 생길 수도 있겠죠. 또한 5천, 25, 5의 한도는 대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실비보험의 형태인데요. 간혹 5천, 20, 10의 형태도 있답니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통원과 약제 중에서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 부분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 비율이 100, 90, 80%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0%, 10%, 20%의 공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장 비율이 100%가 상식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추후 갱신될 때 보험료의 인상폭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병원에 다녀온 후에 실비를 청구하려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급여라는 항목과 비급여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카드 영수증은 아니고요.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내용에서 급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똑똑해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링거 치료들을 맞을 때 이건 보험이 비싸서 안 돼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실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 건보죠. 다시 말하면 이건 보험 비싸서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이제 의미로 해당 치료의 내용이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그 치료는 비급여라는 뜻입니다. 이제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안 돼서 비싸요 라고 말할 때 이 보험이 건강보험인지 실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확실히 차이를 아셨다 보니까 병원에 다녀온 뒤에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내가 실비를 청구할 때 대략 얼마 정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지 파악해 볼 수 있겠어요. 내 증권을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수치 3종류로만 예시를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설명과 합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 보험증권에서 5025와 80%에서 100%가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실비는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딱 이렇게 한 번 더 나뉜답니다. 바로 질병과 상해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사람이 아픈 이유를 가장 크게 질병과 상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질병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 진단금이라던가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제거 같은 부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상해 안에는 골절 진단금이라든지 화상 수술비, 디스크 수술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 몸 외부에서 발생한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들이 병원을 가게 된다면 상해, 내적인 요인으로 병원을 가게 된다면 질병이 될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각마다 한도가 따로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젠 정말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병 상해 각각 5,000에 25에 5에다가 2017년 4월 이후로 새롭게 생긴 3가지의 선택 특약이 바로 이건데요. 요겁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나 이런 게 없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5,000에 25, 5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나의 보험증권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3개가 더 있다 하신다면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위에 3가지 항목은 과거 보험사에서 청구에 있어서 모럴과 손해율의 이유를 들어서 독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서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위에 3가지 해당의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5,025, 5의 형태 안에서 8에서 9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쓰여진 금액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의 한도 안에서 70%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졌다는 점에서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바로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전 상품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거나 또 직업이 위험해서 보험료에 또 여러가지 갱신의 폭이 높은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5,000에 25, 5, 350, 250, 300 힘들다 이런 형태로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희망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폭넓은 보장도 좋지만 보험료가 갱신 때문에 너무 비싸져서 유지를 못할 상황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네, 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너무 많은데 지루하실까봐 최대한 중요하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초압축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실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이음재무설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댓글, 전화, 메일 등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